영업점 축소, 업무 자동화의 여파로 매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올해도 퇴직 연령을 40세까지 낮추고 수억 원대 퇴직금을 제시하며 본격 희망퇴직 실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신청 인원이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10년 이상 근속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평균 임금의 20개월치인데 1969년생이면 월 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명예퇴직금으로 받습니다. SH수협은행도 입사 1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했는데 1971년생에겐 최대 37개월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데 올해는 총 263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노사 협의에 따라 다음 달이나 내년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전망입니다. 은행권은 희망퇴직 시 매년 수억 원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하나은행이 3억 7,011만 원으로 최대치고 최저인 신한은행도 3억 1,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올해 법정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10억 6천만 원을 받은 관리자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는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 보고서에서 한국 고령층의 기형적인 고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 자체에는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IMF는 한국의 법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IMF는 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 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의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GDP는 12%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MF는 또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도 구조 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정년만 연장하는 처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 연금 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인데 IMF가 이렇게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건 이례적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도 정년까지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국민연금을 차라리 죽은 다음 장례비로 준다고 해라라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지금 10년 만에 최저라는 게 청년 실업률 얘기인가 본데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 네, KDI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2.7%,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5년 3.6%보다 낮아졌는데요. 수치로만 보면 좋아진 것 같지만 KDI는 여기에 통계 착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뭐냐면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요즘 20대 사이에서 그냥 쉰다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 결과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실업률만 낮아지는 착시가 생긴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명 중 5명이 일하고 5명이 구직 중이면 실업률은 50%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3명이 그냥 쉴래요 하면 이제 구직자는 2명뿐이죠. 일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통계상 실업자는 2명이 돼서 실업률이 29% 정도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실제 통계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KD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수준이었다면 실업률은 3.4%가 됐고요. 완만히 늘었다면 3.1%, 쉬었음도 많고 일자리 매칭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3.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매칭 효율성은 기업의 구인과 이 구직자의 연결 효율을 말하는데요. 최근 구직 플랫폼 AI 매칭 기술이 발전하면서 빈 일자리를 더 쉽게 찾게 된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낮은 실업률은 쉬었음 증가라는 착시 효과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라는 구조 변화가 뒤섞인 결과라는 겁니다. 네, 통계는 그렇다 치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기업 채용 여력이 낮아졌고요. 생성형 AI 확산도 겹치면서 신입 초급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 개 가운데 무려 98%가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사라졌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대체로 신입 채용이 가장 먼저 줄어드는 연공 편향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IT 플랫폼 채용도 이젠 속도가 꺾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앞으로는 초급 개발자 채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처음 사회에 나올 문 자체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도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이유 없이 쉰다는 청년이 45만 명으로 역대 최대, 청년층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쉬었음이 늘었다는 점을 짚었듯이 실제 통계로도 그 현상이 확인된 건데요. 결국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낮은 실업률 속에서도 이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요새 정년 연장 추진 논의도 뜨거운데 이것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죠? 네, 이 민주당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우리 세대는 언제 일하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 채용 여력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20세에서 34세 구직자 61%가 정년 연장 시 채용이 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를 함께 손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그대로인데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기존 인력만 유지하게 되고 퇴직 후 재고용 이나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청년 채용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누가 오래 일하느냐보다 세대가 함께 일하고 기회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24만 5천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6월 18만 3천 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2달 연속 축소된 겁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건설 경기 불황으로 9만 2천 명 줄어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 8천 명 줄면서 1년 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 1,000명 줄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음식 주점업에서 주로 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7월 조사가 소비 쿠폰이 발행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12만 7천 명 줄며 4개월 연속 10만 명대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는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 9천 명 늘었는데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42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